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동영상 강의를 많이 보죠. 뭐 EBS 강의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나 뭐 그런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동영상 강의는 공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반발하겠죠.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냐라고 반발할 텐데, 저는 제 의견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동영상 강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나무 배트와 알루미늄 배트. 자, 고교 야구에서 한때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루미늄 배트만 사용하고 있던 그 시절에 어떤 고교 야구 대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봐요. 야, 우리는 이제 알루미늄 배트 안 쓰고 나무 배트만 쓸 거야. 우리 대회 규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 대회에 참가하려면 나무 배트를 써야 돼. 그렇게 공지가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당신이 그대가 선수라면, 그대가 야구 감독이라면, 고교 야구부 감독, 코치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1번, 야, 지금부터 나무 배트로 연습한다. 2번, 야, 알루미늄 배트가 얼마나 좋은데 알루미늄 배트로 쭉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대회 당일날 우리는 나무 배트를 쓸 거야. 어떤 거 하겠어요? 당연히 나무 배트를 쓰겠죠.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시험을 뭘로 보나요? 우리는 시험을 종이로 봅니다. 글로 봅니다. 내가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옆에 QR코드가 있네. QR코드 찰칵 찍으면 여기서 동영상이 연결돼 가지고 동영상에서 사람이, 야, 이 문제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자, 시험 문제는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내가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평소에는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은 종이로 봐요? 아니면 평소부터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하나요? 이게 제가 가지는 질문이에요. 지식을 가장 싸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 얻을 수 있는 미디어는 뭘까요? 유튜브? 저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책은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이 형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책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책은 진화의 최종 단계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돼도 책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책이 진화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책만큼 지식을 싸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미디어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은 책을 안 보죠. 유튜브를 봐.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본다고 착각을 하죠. 유튜브를 보는 거랑 책을 보는 거는 전혀 달라요. 공부할 때는 더더욱 심해요. 공부할 때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보죠.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자기는 공부한다고 착각해.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과연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EBS 강의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봤어요. 뭘 뒤져봤냐면, 동영상 강의의 장점. 제가 뒤져봤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 제가 읽어볼게요. 다양한 강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의 일정에 맞출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 강의 도중 원하는 순간에 일시정지하여 내용 정리 후 계속할 수 있다. 현장 강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양한 강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책보다 더. 개인 학업 성취도에 맞는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다. 책보다 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학습자의 일정에 맞출 수 있다. 책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책보다 더. 강의 도중 원하는 순간에 일시정지하여 내용 정리 후 계속할 수 있다. 책보다 더. 현장 강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책보다 더. 자,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동영상 강의가 가진 장점이 뭐죠? 책만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책은 내가 어디서든지 앉아서 펼쳐서 볼 수 있잖아. 화장실에서도 앉아서 펼쳐서 볼 수 있고, 그냥 어디든지 내가 펼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은 내가 펼쳐서 본다고 배터리가 나가지도 않아. 근데 동영상 강의는 내가 앉아서 뭐 노트북을 켜고 혹은 아이패드를 켜고 사이트 찾아서 내가 몇 강까지 들었지 이거 찾아서 뒤져서 가야 돼. 그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책으로 공부하지 않아. 동영상으로 공부해. 저는 그 동영상 강의를 시간 낭비라고 그래요. 뭐 타임 킬링 게임 혹은 킬링 타임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눈으로 쭉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 속도와 입으로 말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눈으로 읽는 속도가 입으로 말하는 속도보다 2배에서 3배 빠릅니다. 2배에서 3배 빨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습득할 때 말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보죠. 만약에 내가 시험 범위가 6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봐요. 60페이지. 시험 범위가 6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거는 스스로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테스트를 안 해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나는 보통 일반적인 소설책, 요런 책 한 페이지 읽는데 나는 보통 한 1분 정도 걸려요.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60페이지짜리 책을 보는데 나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1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건 뭐 개인차도 있고, 내가 천천히 정독을 하느냐, 그냥 소설책 보듯이 쑥 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보통 60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60페이지 분량의 인터넷 강의를 보면 어떨까요? 60페이지 분량의 인터넷 강의를 보면 몇 시간 걸릴까요? 10시간? 자, 봅시다. 내가 똑같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1시간이면 습득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인터넷 강의로 보면 10시간 혹은 15시간 정도 걸려요. 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동영상 강의는 시간 낭비예요. 내가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싶으면 책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꼭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책이 어려우니까, 책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동영상 강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읽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수준이 더 낮은 책을 읽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책을 읽어도 모르겠어. 그럼 중학교 3학년 책을 봐.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중학교 2학년 책을 봐.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중학교 1학년 책 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책을 모르겠어. 그래? 그럼 중학교 3학년 영어 책 봐. 그래도 어려워? 그럼 중학교 1학년 영어 책 봐. 그래도 어려워? 그럼 초등학교 영어 책 봐. 책은 내가 얼마든지 쉽게 교재의 난이도를 정할 수 있어요. 책은. 그러니까 보면 돼. 보통 우리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때 맨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에
우리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거 소개해주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 소개해주는 동영상, 이 동영상 보고 저 동영상 보고 저 동영상 봐서 나에게 맞는 인터넷 강의를 찾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서점 가서 책 쭈르륵 훑어보면서 이건 나에게 비해 좀 어렵네? 이건 내가 할만하겠구나. 이걸 찾는 게 더 빠를까요?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책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책이 어렵다고? 그러면 수준이 낮은 책을 보면 돼. 제가 이 말도 참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자, 제가 교과서를 만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까요? 1번, 어지간한 중학교 1학년은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 2번,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이 읽고 못 알아들을 수준으로 만든다.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히 어지간한 중학교 1학년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교과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거고 내가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거 교과서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이전 거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려운 책을 보려고 그래. 어려운 책 보지 마세요. 쉬운 책 보세요. 내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보세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스쿼트를 100kg을 해야 돼. 옆에 있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헬창은 100kg을 스쿼트를 하고 있어. 그럼 나도 100kg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막 운동 시작했는데? 아니잖아. 나는 빈번부터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맨몸부터 해야 하잖아요. 맨몸으로 자세 연습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무게를 점점 늘려서 100kg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100kg을 해? 책이 어려워? 그러면 이거는 내 수준에 안 맞는구나. 이건 100kg짜리 바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책의 수준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책이 어려우니까 책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본다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말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 우리가 정말 훌륭하신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는 아주 훌륭한 글을 만들어놔서 우리는 글을 읽는다는 게,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근데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알면 정말 수많은 지식을 싸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수많은 지식들을. 글을 읽을 줄 알면. 근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시험 문제를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시험 문제를 못 풀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대학생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대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학교는 연구기관입니다. 대학교는 연구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의 직업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대학교 교수의 직업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학교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학교 수업을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대학교 수업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사교육, 혹은 중고등학교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강사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 떠먹여 주잖아요. 대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려면 알아듣지 마. 그럼 그냥 막 나가. 이거는 높은 학교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서울대 들어왔다. 너 서울대 학생이잖아. 서울대 학생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그럼 그냥 막 설명해. 너 카이스트 들어왔잖아. 너 카이스트 학생이잖아. 카이스트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막 설명해. 그나마 좀 수준이 낮은 학생은 교수가 그래 우리 학교는 수준이 낮으니까 애들도 수준이 낮지 그러면서 그나마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수준이 높은 대학교일수록 불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부터 그리고 대학생 이후에 성인이 돼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는 뭘로 하냐고요? 결국은 글로 해야 돼요. 글로. 책을 읽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공부하는 방법을 책으로 바꿔야 돼요. 초딩 때는 공부에 경험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쳐요. 중딩 때도 오케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쳐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늦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책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를 책으로 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 때 책으로 공부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한 시간 낭비도 막아주고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대학교 올라가서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대학교 올라가서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영상 강의의 단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면 동영상 강의가 공부가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동영상 강의를 틀고 그냥 눈으로 봐요. 공부를 하지 않아. 그냥 동영상 강의를 봐. 그리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동영상 강의를 보냐고. 책을 보지. 집중력 유지하기 어려움. 혼자 인터넷 강의를 보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동영상 강의 켜놓고 그냥 멍하고 있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동영상 강의 1시간 보고 자기가 1시간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뭐하러 동영상 강의를 보냐고. 책을 보지.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반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야, 그래도 동영상 강의가 필요하지 않냐? 당연히 더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를 통한 동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빨리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책으로 보는 것보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영상 강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군가는 나는 그래도 인강이 좋으니까 인강을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대의 행동을 말릴 수도 없고 말리고 싶지 않고 그대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없어요. 바꿀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영상 강의보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월등하게. 우리는 시험을 종이로 봅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읽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공부도 당연히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가장 싸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미디어는 책입니다. 동영상 강의보다 책이 훨씬 지식을 빨리 얻어요. 동영상 강의는 시간 낭비예요. 책을 보는 게 몇 배나 더 지식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책이 어려우니까 동영상 강의 본다고? 쉬운 책을 보십시오. 어려운 책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헬스장 처음 딱 들어와서 100kg 바벨 들려고 하지 말고 빈봉부터 연습하세요. 아니면 그냥 빈봉 내려놓고 맨몸으로 자세 연습부터 하세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능력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장치 다루는 방법 그냥 매뉴얼 던져줘요. 자, 보고 읽어. 그리고 익혀. 옆에서 절대 직장 동료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야, 이 기계장치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기계장치 다루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지도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책을 봐야 돼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직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의 도움 또는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는다 쳐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계속 책을 봐야 합니다. 특히 빠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책으로 바꿔야 돼요.
공부는 내가 최고로 하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동영상 강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최고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